어린이집, 유치원은 언제부터 보내면 좋을까요? 어떤 어머님들은 2살부터 또 3살부터 이렇게 막 몇 살에 보내는 게 좋은가에 많이 주목하시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상황에 맞게 보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3개월부터 아이를 막 원에 보내야 돼요.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신경 쓰시면 아이도 함께 힘들 수 있어요. 또 아이는 2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리고 엄마도 전업주부이지만 엄마가 성취나 학습에 좀 관심이 많고 아이랑 재미있게 노는 건 좋은데 긴 시간을 보내는 게 성향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한숨 푹푹 쉬면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은 원에 보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일찍 보내면 나름대로 아이가 느끼는 정서적 부분에 손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찍 다녔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성향도 빨리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상황에 맞게 사실 몇 살에 보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아이를 원에 보내시고 그 밖의 시간에 집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아이가 원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아이를 원에 보내지만 집에 오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집중해주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아이의 에너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길게 데리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쁠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아이를 가정 상황에 맞게 데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우리 아이의 애착이 건강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제 보통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렇게 나누고, 불안정애착은 또 회피애착, 저항애착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 용기를 내도 되는가?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와 관계를 맺잖아요. 이때 아이가 내가 사랑받고 있어, 내가 사는 세계는 안전해, 이런 걸 느끼면 안정애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마치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창문에 먼지가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 자체가 이게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형성된 안정된 애착이 있으면 깨끗한 창문과 같아서 세상을 안전하게 여기고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곳,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곳으로 기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믿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용기가 나고 밝은 표정이 많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요. 물론 불안정 애착이 다 부모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부모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환경과 아이의 기질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이 딱히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부모를 떨어지는데 과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닌지 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준비한 후에 기관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가 자리를 비울 때는 아이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약속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꼭 돌아온다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꼭 실외로 나갈 때뿐 아니라 방에 두고 잠깐 주방에 설거지하러 가실 때 있죠. 아니면 화장실 가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순간들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믿고 기다리는 법을 연습할 수 있어요.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정으로, 말로, 몸짓으로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자꾸 키워주시면 안정 애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안정애착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으세요. 유치원에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나쁜 말을 배워와요. 우리 아이는 생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서 막 동생을 때려요. 이러면 어머님들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 반에 이상한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유치원 어린이집만 그럴까요?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서도 일했었고 초등학교에서 상담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중고생들 계속 만나서 상담하고 있고 부모님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 계층을 만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유치원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머님들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쁜 말을 배웠어요. 우리 반에 때리는 아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걸 따라해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중고등학교 때도요. 친구 잘못 만나서요.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서 완벽하게 좋은 아이들과 늘 평생 그렇게만 생활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부모님이 아무리 잘 준비하셔도 우리 아이가 살 모든 환경을 다 통제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아이가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면 돼요. 아이가 낯선 욕을 들었어요? 집에 와서 따라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잠깐씩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 몰래 시기적으로 꽤 오랫동안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좀 너그럽고 편안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그거 좋지 않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데 쓰지 말자, 안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반에 누구누구는 계속 말하는데 걔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 친구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나 보다. 엄마나 선생님이 알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잘 고쳐지지 않아서 그 친구가 고치려면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어. 아유, 힘들겠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도 습관되지 않게 조심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집에 와서 동생을 막 때려요. 그럼 엄청 긴장되시죠?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말고요. 일단 물어봐 주세요. 왜 그래? 뭐가 속상했어? 기분 나빴어?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때리면 동생 아파. 화가 나도 속상해도 때리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엄마가 너 골고루 안 먹는다고 때리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때리지 말고 말로 이야기하자. 속상하면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해 주시면 본래부터 공격적이고 과격한 아이가 아니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고 부모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너무 놀라거나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가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언제 보낼 것인가는 우리 가족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 아이의 애착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